자, 오늘부터 이제 물상, 이제 무토에 대해서 이제 보기로 하는데, 여러분이 물상이든 어떤 공부를 하든지 무조건 외우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나 하게 되면 우선 물상에서 무토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토가 요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본은 어디서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가를 먼저 알고 무토를 보셔야 돼요. 그때 무토는 보시면 갑을 병정 무 이게 무토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생긴 애가 아니라 이게 갑서부터 점자에서 무까지 온 거예요. 그때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또 보셔야 되냐면 이게 갑에서부터 태양이 뜬 거예요. 얘네들이 갑 따로, 을 따로, 병 따로, 정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의 이렇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이렇게 점점 가면서 무토에서 해가 가장 높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서산으로 지는 이 모습이 갑을병정 무기영시 인계예요. 그러니까 해가 뜸에 따라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싹이 번성하고 싹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씨앗이 되고 이 모습을 갑을병정 무기경시 인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토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 애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단계에 와 있는 애냐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성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물상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거는 먼저 해가 뜬 애죠. 그러니까 얘는 용감 무쌍한 애예요. 갑이. 그 씩씩한 애예요. 그 씩씩한 애가 씩씩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세상 풍파 많이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돼요. 이게 을목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은 쭉 뻗어나가지만 을목은 포섭력이 있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볼 때 갑을병정 무기경시 인계 하나도 여러분이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나가는 이것에 의해서 목화토금수가 생겼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상이 이해가 돼요. 그럼 무토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무토는 갑의 태양이 떠서 점차 태양이 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양이 뜰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에 태양이 뜨면은 아직은 땅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따끈따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 뜨겁게 이것이 계속 태양이 뜨게 되면 열기가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갑에서는 따뜻한 봄이 됐다가 열기가 조금 더 강해지면 여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에 넘어가기 직전에 멈추는 단계가 무토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런 역학을 이해하려면 자연의 모든 물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가을, 겨울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을, 겨울로 넘어가서 다시 봄이 올 때까지는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뭐예요? 태양을 마음껏 축적해 놔야 돼요. 저금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을, 겨울에 이것이 추워 죽지를 않아. 그래서 무토는요, 이때는 봄, 여름에서 넘은 열기를 잔뜩 저장하는 게 무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병화보다 무토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토양인데 열기를 가득 담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열기를 가득 담고 있어야 가을, 겨울 넘어가니까. 그래서 무토가 조토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조토가 되다 보니 어때요? 땅 자체가 조열이 좀 물기가 없어지겠죠. 물이 없어지면 땅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물이 많으면 흙이 무너지잖아요. 물이 많은 흙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을 쌓을 때는 열기를 갖고 흙을 구우면 단단한 흙이 되면서 이게 돌담이 쌓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를 우리가 마치 성곽이니 높은 산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높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토의 성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병화보다 더 저돌적인 게 무토예요. 병화는 이거는 무토에 비하면 어린애야.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서부터 어린애가 성장을 해서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것이 경신인계로 딱 넘어가면 어른이 된 거야. 그래서 경신인계가 사주에 있잖아요. 사람이 좀 점잖아요. 노인네예요. 그래서 어린애라도 금수가 많으면 노인네 같아. 목화가 많잖아. 어린애 같아.
이제 이런 기질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의해서 목화 토금수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기질도 여기서 이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럼 무토는 어떤 성향이냐? 이게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을,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병화하고 정화는 막 발산하는 거야. 여름이니까. 막 꽃도 피면서 막 발산을 해. 천방지축으로 갈 수 있어요. 무토는 열기를 딱 품고 있어야, 내가 품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을, 겨울 넘어가니까 안으로 이렇게 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병화 정화는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무서운 줄 몰라. 왜냐면 이런 거 있죠. 막 팔짝팔짝 뛰고 승질승질 내는데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 왜? 태양은 아무리 이것이 빛이 나도 서산으로 넘어가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빛이 안 나. 그런데 무토는 뭐예요? 내가 열기를 속에 가지고 있어. 그래도 겉으로 때 표현을 안 해. 그리고 전부 다 끌어안는 거야. 왜 끌어안느냐? 지금 봄, 여름이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결실이 맺기 전까지 뜸들이는 시간이 토의 시간이에요. 참을성, 인내력. 하지만 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한번 승질이 나잖아요.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토가 때로는 이게 사주에서의 어떠한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일간이 큰일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끌어가는 역할, 왜? 참을성과 인내력과 거기에 무서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를 이거를 만만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는 화가 나면은 그냥 화가 난 대로 폭발하고 말지만, 무토는 가만히 참았다가 화를 내기 때문에 무토를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요, 예, 온 천지를 다 쓸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성향이 무토예요. 근데 또 뭐를 갖고 있어요? 참을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무토가 참을성을 갖고 있고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무토가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 사람들이, 큰 사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토를 딱 생각했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 무토는 열감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 나타나는 뜨거운 뜨거운 흙도 될 수도 있고 성벽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을 때 무토로는 막을 수 있지만 기토로는 못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토는 뭐냐? 지금 여기까지 열기가 굉장히 강했죠. 그죠? 그럼 기토서부터는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체가. 열기가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 열기를 식혀야지만 완성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화기제라는, 주역에서 말하는 물과 불이 적당히 조화되어야지만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까지 열기가 가득했던 거를 기토는 이제 수분을 가지고 열기를 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건 어떤 원리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용광로에다가 쇠를 녹이죠. 쇠를 녹인 거를 그냥 계속 두면은 물이 돼요. 식어야 물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토는 그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똑같은 흙이지만 물이 들어가 있는 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아, 무토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그럼 무토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면 사주에 내가 무토로 태어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나는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건데, 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케네디하고 똑같아요. 케네디가 뭐라 그랬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을 원하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하는가를 생각하라. 케네디의 명연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학에서 우리가 물상은 뭐냐면, 무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네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애냐를 보는 것이 물상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토, 네가 어떤 사주의 구성을 갖고 태어났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애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 토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건 자연의 나무 키우기예요. 예. 그래서 이 흙이 나무 키우기에 얼마나 적합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가 무토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주팔자 8글자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를 딱 보고
요 상태에서 나무 심었을 때 나무가 잘 자라는 조건이 좋은 사주예요. 그 조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주에 불이 너무 많으면 너무 덥죠? 나무 자랄 수가 없죠. 그때 운에서 물을 만나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운을 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너무 또 사주가 너무 찼죠? 그러면은 자연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예요? 불을 집어넣어야 온도가 맞으니까 그때 화가 들어오면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자기의 능력을 본 거예요. 내가 나무 씌우기에 적당한 흙인가? 혹은 내가 댐으로서 적당한 흙인가? 내가 또 돌산으로서 적당한 흙인가? 왜냐하면 흙이라는 거 여러 가지 쓰임이 있죠. 하나는 흙에다가 나무 심어서 나무 가꾸는 토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흙은 뭐예요? 흙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그런 흙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돌산으로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광물질. 그죠? 또 하나, 이게 흙이, 이게 굉장히 단단한 흙이 되니까 댐을 쌓아서 물을 막아서 저수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직업을 보고 하는 것이 바로 물상에서 우리가 물형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토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무토는 항상 신의를 중요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앙이니까. 그죠? 목화, 토, 금수잖아요. 내가 없었으면은 이게 화기가 식지를 않아. 막 굉장히 뜨거운데 식지를 않은 물건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노력하고, 중간을 만드는 역할이니까 중개 역할이고, 그래서 이것이 신의가 돼요.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은 신인데, 이때 토가 있다고 무조건 신의가 아니라 이 토 자체가 적당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신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이 토가 부실해. 토가 역할을 못해. 그 뭐예요? 신의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의 기본은 신의다. 그래서 무토 일간들을 잘 보잖아요. 그럼 신의 있게 생겼어요. 무토가 대부분이 얼굴이 조금 잘생긴 얼굴이에요. 예, 이쁜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여자도 보면 잘생긴 얼굴이 있고 이쁜 얼굴이 있죠. 그러니까 좀 잘생긴 형이 무토예요. 듬직하게, 믿음직하게.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상도 말로 뭐 넙대드리하게, 예, 그렇게 생긴 얼굴이 무토.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의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남한테 평가를,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단 두 사람만 나를 더 좋아하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냐? 51대 49. 100사람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51명만 있으면 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49명.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내 앞에서는 좋다고 하잖아요. 나 없을 때 내 평가를 해보면은요, 내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친구하고 어찌어쩌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말 하니까 그 애가 아는 애야. 난 얘를 굉장히 친한 줄 알았어. 근데 얘가 걔네 집에 놀러 간대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런데 그 장난이 발동한 거야. 원래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나는 알아도 나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친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디에 숨었냐? 걔네 집에 가서 다락방에 숨은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서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아마 걔가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대에 부풀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갖고, 오랜만이다, 어쩌저쩌고 하니까, 너 저기 민조 걔 알지? 너 혹시 민조라는 애 아니기 했더니, 그거 재수없는 애. 이렇게 되죠. 응?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무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뒤돌아서서 내가 좋은 평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49대 51만 돼도 성공한 거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적은 게 성공한 거다. 예. 그때 이 무토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중간에서 이쪽 편도 아닌 저쪽 편도 아닌 딱 중간이에요. 이 무토가.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여기서 중간의 역할이라. 그래서 여기는 아주 신의가 있고 이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지나치다 보면 아까 말대로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하는 모든 얘기는 여러분들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토가 신의가 있어. 이게 구덕, 땅이야. 자, 그럼 신의가 있어. 좋아. 나쁜 게 뭘까? 이 사람이 나쁜 건 뭘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 그렇지. 신의가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에 빠져요. 그래서 무토가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것이 동시에 있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저는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뭐냐면 이 어떠한 순간에 생각을 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게 사이코패스래요. 응? 자, 내가 우리 직원을 쓰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그때 이 직원을 계속 쓰면은 회사가 힘들어. 그때에 가차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 근데 내가 이 직원을 회사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해고시켜야 돼. 해고시키면서 괴로움. 저 사람이 해고되면은 과연 괜찮을까? 내가 저 사람을 해고시킨 게 옳을까? 이런 갈등을 느끼는 건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때는 능력자로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 그 다른 나라를 가서 쳐야 돼. 근데 그 나라를 가서 쳐들어갔을 때 그 나라 백성이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하면은 결단을 못 내려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쳐들어가.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좋은 점이 나쁜 게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거가 되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역학 공부했던 편관이 나쁘고 상관이 나쁘고 겁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쁜 역할을 할 때 나쁜 것이고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오히려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정제가 좋고 정관이 좋고 정인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반듯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할 때 답답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학 공부할 때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응? 이런 말 가장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사주예요. 시에 겁재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 겁재에서 자식이 내 돈 다 뺏어간대요. 응?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응? 시에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말년에 과부가 된대요. 그죠? 남편 자리에 편재가 있어요. 이 남편이 바람핀대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응? 왜 대답이 없어?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용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부터 공부하실 때 용어를 싹 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역학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용어가 싹 배제된 오행 가지고만 사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집어넣느냐? 사주에 상관이 있어. 근데 그 상관이 오행으로 봐서 좋은 역할 하느냐 나쁜 역할 하느냐 먼저 가리고 좋은 역할 하면 상관의 그 좋은 특성을 말하면 돼요. 상관이 머리 좋아요. 두뇌 회전 빨라요. 그죠? 아이디어, 그죠? 창조적이야. 예, 이런 쪽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상관이 내 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해. 그럼 뭐야? 싸가지 없어. 응? 자기 멋대로야. 응? 아나무인이야. 응?
그리고 사람 말고 우습게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거를 동시에 공부해서 그 다음에 좋은 카드, 나쁜 카드를 여러분이 사주를 딱 보고 좋으면 좋은 카드 끄집어내고 나쁘면 나쁜 카드 끄집어내야 돼. 그런데 좋고 나쁘가 아니라 상관 무조건 나쁜 패, 편관 무조건 나쁜 패 이렇게 보면 사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에는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성격 더러운 사람이 성공해요. 옛날에는 겁재를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왜? 겁재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가 어쨌든 이기고 봐야 돼. 근데 요즘에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보면은 내가 못 살아. 응? 남 잘 되는 꼴을 내가 그거를 박수 쳐주고 있으면 나는 뒤떨어지는 사람이 돼. 그래서 오히려 겁재가 성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주풀이가 옛날하고 다르다. 풀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좋은 거 나쁜 거를 동시에 공부하셔야 이거 갖고 응용이 되지. 예, 무토 성격이 어떠니까 무토 있으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무토 고집 세고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응? 고집 없어봐. 성공 못해요. 김연아가 고집이 없었으면 성공했을까요? 그죠? 김연아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집이라면 황소고집이었을 것 같아요.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고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옆에서 야 너 그러다가 다치겠다 울면서 일어나고 울면서 하고 그죠? 고집이에요. 예, 고집이 옛날에는 팔자 세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고집이 있어서 내가 능력을 발휘를 잘하면 오히려 성공하는 별이 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사주 보면 안 된다. 예, 현대식으로 예, 사주를 부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신의도 있고 좋지만 너무 고집이 세면 오히려 신의를 져버려. 왜? 자기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또 너무 정직해서 따돌림 받아. 자, 이런 건 어떤 거죠? 너무 정직해서 따돌림 받아.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왜 막 그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막 이러죠. 정의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정의파가 될 것인가. 그런데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정의파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해. 그리고 정의파가 된다는 건 오히려 주변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책임감이 있을 때 정의로우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의롭자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식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전 정의파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도 제대로 건수 못하고 자기 식구도 건수 못하면서 괜히 남의 일에 정의파라고 나서는 거는 그는 저는 오히려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가장 중요한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남을 사랑해. 이기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우리가 물상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요. 이게 심리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물상이에요. 물상은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선하고 굉장히 착한데 실제는 엄청나게 나쁜 인간이야. 이런 게 드러나요. 예, 이중인격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물성은 사람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물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 사람 심리가 읽혀져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은 물상입니다. 이제는 그냥 육친 가지고 상담은 절대 안 돼요. 뭐 성격이 이렇다 어쩌다 어쩌라고. 응? 상관이 있어서 이렇다 어쩌라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심리가 대세기 때문에 이게 물상이 심리를 굉장히 잘 보게끔 되어 있어서 물상 공부는 심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주 구조가 좋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응? 왜냐면 모든 걸 끌어안고 그 다음에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걸 인내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약하고 사주 구조가 나쁘면 이렇게 얘기했죠. 신약하다. 이게 신약하다 이 얘기는 뿌리가 없으면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뿌리가 없으면 이란 조건에서 원래 무토는 신이죠.
무토가 신인데 뿌리가 없잖아요. 신의가 없어요.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사주의 가장 특징은 조금 줏대가 없어요. 근데 또 이게요, 신약사주가 줏대가 없기 때문에 또 좋은 것도 있죠. 신약사주가 줏대가 없으니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응용을 하라 그랬죠, 제가.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냥 응용을 하세요. 자, 신약사주야.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쓸 때 좋을까? 뭐 할 때 좋을까? 종업원으로는 좋겠죠. 종업원은 신강사주 쓰면 안 돼요. 그죠? 신강사주면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신약사주들은 사회생활 잘해요. 왜냐면 남에 쫓아가니까. 그리고 신약사주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가 있어요. 큰 기업체를 우리가 운영할 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1%만 되면 된다고. 1%가 전부 다 기획을 다 하고 나머지는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뽑을 때요,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은요 딱 10%만 뽑아요. 나머지는 중간 대학. 그래야 잘 돌아가요. 만약에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전부 다 우수한 애들 뽑아 놓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남의 머리 나쁜 애 이해 못해요. 네?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 가르치는 것도요,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잘 못 가르쳐요. 저처럼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공부 잘 가르쳐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해를 해. 그래서 또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머리가 좋잖아. 근데 얘기했어.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듣지? 그래서 중간층에 나온 애들이 과외 수업 잘해요. 보통 엄마들이 뭐 서울대 막 이렇게 나온 애 과외 선생 쓰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애가 엄청나게 머리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야. 왜냐면 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나쁜 애 머리를 이해 못해. 그리고 지가 진도를 막 나가는 거야. 막 신난다고. 근데 그 사람 뭐예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싫어져요. 그래서 과외 선생을 쓸 때는 적어도 대학교가 조금은, 서울대라도 좀 재수를 했거나 삼수를 했거나. 왜? 재수 삼수 한 애들이요 공부 실패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하세요. 그러면 신약사주들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사회생활을 잘하겠구나. 그러면 결혼할 때 부인이 신약이 남자는 유리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옛날에 왜 팔자 센 여자들 얘기하죠. 팔자 센 여자들이 어떤 여자죠? 어떤 여자가 팔자 센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역학은 제가 했잖아. 물상에서도 이걸 하고 또 이게 자평에서도 물상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모든 이론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팔자 센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팔자 센 여자가 어떤 여자가 팔자 세요?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팔자 센 여자. 간여지동은 전문적인 용어고. 뭐 간여지동도 맞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팔자 센 여자를 한번 역학적으로 분석해 보자고요. 간여지동은 그럼 팔자가 왜 센가? 자기랑 똑같아 있는 게 왜 세나? 이겨먹을 왜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자, 지금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한 가지라고 계속 왜가 들어가야 돼요. 간여지동. 자, 갑인이야.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의 팔자가 왜 세나? 왜 이겨먹으려고 하나? 똑같으니까 어떻다고? 어떻다고? 양끼리 모여있으니까 상대적인 거는 못 있는 거야. 이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 팔자 세단 얘기는 없어요. 그죠?
남자 팔자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남자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부인복이 없어도 남자고 이거 팔자 센 놈 하진 않아요. 근데 여자는 저 여자가 팔자가 세서 뭐 남편 복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남자는 고집이 세도 괜찮은 거야. 남자의 고집은 능력으로 보는 거야. 그 세다라는 얘기가 사주, 팔자, 8글자가 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목으로 태어났죠. 목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내가 많은 거야. 내가 많으니 내가 어른이야. 내가 어른이니 누가 내가 남의 말을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비견이 뿌리가 딱 있는 애들이라도 애들이 어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끌고 가면 안 되는 애예요. 애가 어른이야. 응? 그래서 여자한테 왜 팔자 세다라는 얘기가 왜 들었냐? 고집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집이 세면 왜 팔자가 세냐? 바로 이 말이에요. 역학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남녀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결혼 생활 잘하고 싶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역학 공부하셔야 돼요. 역학에서 남자하고 여자 심리가 다 나와요. 이게 여자가 남으로 태어났을 때, 이 금이 남자잖아요. 그죠? 요거는 알고 있죠. 금금 목 치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주가 왜 팔자가 세냐? 내가 나무가 너무 세니까 얘가 도끼 갖고 나를 찍으려고 하다가 도끼날이 나가. 그래서 남자가 망가진 남자가 내 운명의 남자가 돼요. 응? 나무 갖고 지금 현재 내가 너무 나무가 센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금이 나무를 자르러 들어왔는데 이 나무가 잘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세요. 산에 갔어. 나무가 이쁜 나무가 있어. 그래서 저거를 우리 집에다가 정원에다가 심어서 내가 가지도 쳐주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 나무뿌리가 너무 깊어. 그래서 내가 그를 자르려고 하다가 뭐 도끼날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정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나를 잘라가질 않아. 그럼 난 정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정원수가 될 수가 없으니 비바람을 나는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운이 없기 때문에 팔자 센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금의 입장에서 이 나무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여자죠. 그럼 나랑 똑같이 생긴 나무는 다 여자예요. 내 운명에 여자가 많다는 거야. 내 주변에. 응? 그럼 이 사주를 거꾸로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여자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돼요?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내가 팔자가 세다라고 말을 하는데, 비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주 안에 내가 많으니까 내 자존심과 내가 센 사람이 되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 만나는 남자는 망가진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다. 왜? 멀쩡한 남자도 들어와서 나를 나무를 베려고 하다가 도끼날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운명이 될까를 여러분이 또 연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좋은 운명이 될까? 응? 대운을 기다리면은 그거는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고. 이게 바로 응용법이에요. 대운에서 만나주면은, 그죠?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저절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운명의 계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격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성격 바꾸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격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성격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쁜 운명을 어느 정도 개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주야. 이런 사주면은요, 내가 나무가 세서 남편이 힘든 거잖아. 그럼 뭐예요?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래요? 또? 이래. 그래서 남편 먹여 살리면 돼. 왜? 내 남편이 약하니까. 또? 뭐 하면 될까요? 응? 뭐 하면 될까요?
하라. 아,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 말은 남편하고 그냥 같이 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업상 대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어떻게 하냐? 거기 많으면 이제 거기 해당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해요. 내가 세서 그렇잖아. 무슨 직업? 세니까 고집 안 부리면 돼요. 남편한테 안 대들면 돼. 그러면은요, 편안해져요. 그렇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인생이 편안해져. 내가 이런 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저 남자가 얼마나 힘들까를 역지사지하면 돼. 응? 내 입장에서는 내 나무가 세지만 그네 입장에서는 내가 나무 칼질을 아무리 해도 이 나무가 안 먹혀 들어가. 근데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개가 고집 세죠? 물어보잖아.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팔자를 못 바꿔요.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내 사주를 내가 딱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진짜 고집이 세서 내 남편이 힘들겠구나 느끼는 순간에 내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행복지수가 바뀌어요. 내가 여태까지 남편이 안 되고 내가 힘들게 사는 게 저 인간이 무능력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저 인간이 길을 죽였구나. 그래서 저 인간이 제대로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 이게 내가 업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인간이 불쌍해져. 불쌍해지니까 뭐예요? 측은지심이 생겨.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양보하면서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응? 돈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요. 속으로 그러죠. 불행해져 봤으면 좋겠다. 응? 왜 돈 많은 사람 왜 불행한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요 사람은 의심해요. 누군가 나를 잘해주잖아요. 저게 나한테 뭔 부탁하려고. 친구가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게 또 왜 나를 만나지? 돈이 있으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갈비 뜯는 것도요 어쩌다가 갈비 한번 뜯잖아. 행복해. 왜? 언제 뜯을지 모르는 갈비이기 때문에. 돈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뜯을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벌 그 우리나라에 알만한 그 재벌 그 집에서 이제 그 저기 그 뭐죠? 그 살림하시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전부 다 집사님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30억짜리 미술품을 하나를 딱 사놓으면 한 달 행복하대요. 응? 미술품을 너무 좋아해서 30억이 가는 미술품을 내 집에 들여놓고 와, 저 그림 너무 멋있다. 한 달 행복하대. 백화점 쇼핑을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응? 그냥 왜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갖다 놨는데 그 갖다 놓은 것을 한 번씩 보고는 전부 다 창고에 다 들어간대요. 행복한 게 없는 거야.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니 나는 행복해요. 아쉬운 게 너무 많거든. 네? 그래서 돈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되잖아요. 이런 사주가 내가 성격 꼬셔서 남편한테 내가 대들지 않고 한다 해서 남편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집안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적어도 사주 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내 행복은 바꿀 수가 있고 사실 내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그 돈 많이 모아놓고 뭐 하고 하면 그거 뭐해. 응? 하지만 갖고 싶죠. 자, 그게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가 좋은 거 나쁜 거를 여러분이 동시에 생각하셔라. 이게 신약하면 그렇고. 또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나쁜 역할 하면요. 사람 눈을 안 가려. 응? 이게 하나는 남에 의해서 희생하면서도 내가 든든하잖아. 내가 땅이잖아. 내가 높은 산이잖아.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 그러니 이 사람이 나쁜 사주일 때는요. 남을 깔봐요. 아나무인이 돼요. 그러니 사주 보기가 어려운 거야. 무토 하나 갖고 설명하면 쉽잖아. 그런데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짬뽕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사실은요. 요리할 때 저희가 재료를 많이 얼마나 이렇게 양념의 맛을 잘 아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배운 거를 갖고 요리하는 거예요. 무토를 만났을 때 어떤 거가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되고 무토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있으면 이렇게 야비한 인간이 되고 하는 것이 무토 하나 갖고만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토에다가 가불병정 무기격신계 자축이면 진서음이 신유순례를 전부 다 응용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은 흙과 물에 관련된 직업이 많다. 왜냐면 이게 그래요. 흙으로 태어난 사람은 흙하고 관련이 있어요.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일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면 토가 수가 이게 재성이죠. 그죠? 재성하고 관련된 것이 자기의 직업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토하고 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게 무토의 토의 가장 큰 특징은 고리타분한 거야. 안 바꿔. 잘 안 바꿔. 하나 딱 고집하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여. 개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토가 땅도 되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이 땅 부자, 부동산 부자도 되고요. 또 토가 뭐냐면 뭐든지 안 바꾸니까 묘지가 돼요. 왜 땅속에 있는 건 안 바꾸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야? 안 바꾸는 사람이 땅에다 집어넣어요.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은 땅에 넣고 못 있어. 그래서 왜 땅 똑같은 이 사주라도요.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성이야. 땅을 가지고 부동산 문서를 가지고 오래오래 그거를 저장하는 사람은 인성으로 보는 것이고 부동산을 팔았다 쉬었다 팔았다 쉬었다 재성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인성 부자는 그래서 부동산을 밑에다가 놓고 그 문서로 아주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문서화 시켜서 그거를 막 오래 5년 10년 장기로 가는 사람은 인성이에요. 근데 넣었다 팔았다는 재성이에요. 왜냐하면 재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움직이는 돈을 재성으로 보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하는 돈은 인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똑같은 이게 부동산이라도 왜 땅 투기하고 왜 땅을 왜 떴다방 있죠? 재성이에요. 뭐 저번에 보니까 1000억 떴다방 사기가 있었더라고요. 제주도. 무엇이나이까? 예. 제주도 그거 저기 부동산 그 저기 뭐죠? 그게 기획부동산 해갖고 1000억짜리 하고는 날라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인성이 아니에요. 재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직업이든 적응을 잘해. 왜 그럴까요? 왜 적응을 잘해? 참을성. 예. 토는 참는다 그랬죠. 그죠?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묵직하게 있는 그 꾸준함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뜻을 이룬 뒤에는 허영심이 발동하거나 과도망상의 기질을 갖고 있다. 왜 그럴까? 항상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왜 과대망상을 하고 왜 허영심이 왜 있죠? 그렇지. 높이 올라와 있잖아. 그죠? 무토가 높은 산이잖아.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까 밑으로 내려봐요. 그죠? 그래서 과시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고요.
하늘에서는 더운 바람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랬거든요. 하늘에서 더운 바람은 왜 더운 바람이냐? 이게요, 병화가 있을 때 무토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마치 이게 태양이 있는데 이게 토가 이렇게 샥 하면서 태양을 흐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 이게요, 상생상극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상이지만 상생상극과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요. 화생토 힘이 빠지잖아. 그죠? 화생토 하면서 힘이 빠지죠. 태양이 흐려지는 거야. 그때 이 토양을, 이 무토를 마치 이렇게 햇볕을 가리는 바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무토가 뭐야? 열기가 들어갔죠? 더운 바람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이게 화생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불빛이 가려지겠구나, 태양이. 그때 태양을 가리는 거는 구름도 되죠? 구름도 되고 바람도 되죠? 왜 바람하고 구름이냐?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가 이것이 먹구름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가 이 자체가 화기가 들어가 있는 토죠. 그래서 더운 바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도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요, 물상이 뭐냐면 이런 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보잖아요. 거기서 무령이 생기고 그림이 그려지고 자연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면서 그 사람이 대비되고 심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상은 특히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물상 공부하실 때 지금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보잖아요. 설명 듣고 책을 보면서 아주 이 책이 이해되도록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말이 써있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물상이 좋은 게 뭐냐면 한 가지 원리가 이해가 되면 나머지 가불병정 무기경신계도 똑같이 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